안녕하십니까. 기본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반은요, 기초반하고 다른 점이, 기초반은 이제 경험에 기반한 키워드잖아요. 이제 기본반은 원리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어떤 명령어는 알고, 뭐 린스 사용하긴 해요. 근데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뭐 구글링을 통해서 어찌어찌 하긴 하지만 그 통밥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통밥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고요. 실제로 유연력 수업에서 굉장히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뭐 USB라든지 좀 이렇게 인베디드 레벨에 있는 리눅스 관련된 지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리눅스를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AWS를 쓴다던가 도커, 뭐 쿠버네티스, 다양하게 이제 웹 서버라든지 DB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 쓰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어떤 리눅스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리눅스의 그 활용 범위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 네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O 파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파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데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으로 실제로 분석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큼직큼직하게는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 메모리 액세스 원리, 이런 부분들을 이론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명령어로 입력해서 내가 추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전적으로 적용하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론으로 공부 많이 했는데 막상 리눅스 터미널 보면은 그냥 막막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분석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IO라든지 그리고 또 네트워크 IO에 대해서 그냥 뭐 통밥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펴보는지 항상 그냥 구글링해서 대충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원리에 기반해서 또 이제 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추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메커니즘이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기를 토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습적인 측면들까지 같이 살려가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파트입니다. 저희가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그렇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메모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복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명령어로 증명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져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리눅스 환경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ree라는 명령어입니다. free라는 명령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what is free? what is free 하게 되면은 지금 커맨드 볼 거니까 1번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상에서 메모리가 사용 중인 거, 그리고 또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나오게 되는데, 이 free 하게 되면은 명령어가 쭉 나오게,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total,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거의 바로 다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면 그냥 메모리 자체가 전체 몇이냐는 거니까요. used는요, 사용한 거, free는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가 문제인데, 자, 이 free의 토탈부터 숫자값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숫자값 딱 떨어지게끔. 뭐 이거 덧셈 뺄셈은 계산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배시를 통해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로를 2개를 해가지고요. 가로를 2개를 해서 이 안에다가 숫자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토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used에다가요, free. 사용 중인 거랑 남아있는 거를 더하면 사실상 토탈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used하고 free를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사용 중인 거하고 남아있는 거를 더하면 토탈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2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안 나와요. 자, 토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토탈? 한번 잠깐 멈추고 토탈을 한번 맞춰보세요. 토탈의 그 숫자 값이 완전 뚝 떨어지도록. 자, 어떠신가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 쉐어드랑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 값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볼까요, 그냥? 네, 전부 다 더해서 값을 나오게 되면은 값이 토탈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복된다는 얘기가 돼요. 일단 쉐어드는 중복이 돼요. 왜냐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빼요. 네. 그 다음에 버퍼 캐시랑 어벨러블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넘쳐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이해 가능한 그 단어가 어벨러블이니까 요거를 더했을 때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네. 사실은 여기다가 버퍼 캐시까지만 더해줘야지 토탈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토탈 값이 지금 여기하고 토탈이 똑같아야 돼요. 자, 뭐하고 뭐 더했죠? used, free, buffer cache.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프리 명령을 했을 때 유즈드하고 프리는 말 안 해도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쉐어드도 사실 괜찮죠. 근데 버퍼 캐시나 어벨러블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버퍼 캐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읽어와서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도요, 사실은 구동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 미리 읽어놓게 되면 훨씬 더 성능 좋게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랑 캐시 부분은 파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SD나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이 메모리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즈드가 사실은 모든 유즈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순수한 어떤 힙이나 스택 용도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즈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퍼 캐시 부분이 파일 내용을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유즈드는 유즈드 플러스 버퍼 캐시인 거죠. 네. 프리는 진짜로 남아있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프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H를 하고 나서 볼까요? 마이너스 H를 하게 되면 휴먼 리더블의 의미예요. 토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사용 중인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사용 중이지 않은 게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버퍼 캐시 부분이 355 정도가 나오잖아요. 355 메가바이트. 근데 유즈드보다 높죠. 이것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를 뭘 쓸까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버퍼 캐시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내용을 메모리에 유지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전체 메모리에서 높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MySQL, 엔진엑스, 뭐 톰캣,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메모리에 적재가 돼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들, 프로그램 파일들 그런 거 다 파일이거든요. 사실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DB 파일 혹은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특수한 파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행 파일이 메모리 적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구동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웹 서버, 뭐 DB 서버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파일 I/O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나 캐시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나는 스택이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열을 많이 선언하고 뭐 뉴나 멀럭을 많이 해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어벨러블 보겠습니다. 자, 어벨러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기가를요 포함한 중복된 값이에요. 근데 1.5보다 왜 높을까? 자, 버퍼나 캐시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디스크나 SSD, 뭐 하드디스크 이런 데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없어져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퍼 캐시 중에서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디스크로 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되면 가장 최대치로 끌어다 당겼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게 어벨러블입니다.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가지고 처음에 생성됐을 때를 가정해서 최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몇 기가야?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바이트야? 라고 하는 게 어벨러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벨러블이라는 의미. 그래서 버퍼 캐시나 어벨러블 요것만 두 개만 구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